35번에서 38번 금항기봉. 자, 고전 소설이고요. 소설이니까 뭘 찾고 가야 돼? 인물, 사건, 인물 사이의 갈등 봐야겠지, 그지? 여기는 자, 남장 모티프가 나와요. 남장 모티프. 남장 모티프는 언제 하는 거니? 여자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할 때, 고전에서, 그지? 그때 남장 모티프가 나오지, 그지? 장선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장선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인물이 여자야, 남장합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성취도 이루려고 하고요. 과거 급제한다든지 사회생활 한다든지, 그리고 가문 문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런 가문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얘가 결국은 어때요? 정체가 탄로나지, 그지?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옛날에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직이 박탈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체가 밝혀지면 다시 사회 간섭을 따라야 하는 거야. 따라야 하는 한계가 나옵니다. 우리 고전소설에는 또 뭐야? 한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잖아, 그지? 그거 유의하면서,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지? 그거 유의하면서 보자. 자, 여러 신하들이 나와 살펴보니 두 글의 문체가 찬란하고 신하들이 나오고요. 신하들이 보니까 두 글의 문체가 찬란하대요. 누가 또 이제 각각 글을 지어 올렸는데 두 글이 찬란하대요. 주제가 뛰어나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상의 주옥 같은 비단 같은 문장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두 글이 있는데 누가 잘했는지 신하들은 우열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승상 최후가 아래였다. 이 두 글은 실로 고하가 없사오니 모두 불러. 자, 우리가 분별하게 이제 누가 우열 잘하고 못했는지 못 정하니까 폐하 앞에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는 못하겠다. 폐하 앞에서 우리 폐하 보고 하라고 하자. 그러니까 임금이 옳게 여겨요. 이제 두 사람 오라 하는 거야. 옳게 여겨 이름을 부르게 하니 한 사람 누구냐면 하남 벽도촌의 김희경이라는 인물이고 아버지는 평장 김정이고 다른 하나는요. 청주의 장수정이라는 인물이고요. 아버지는 이부상서 장자영이었어. 임금이 만면에 희색이 가득한 채 기쁜 얼굴이야. 기쁜 얼굴로 김정을 돌아보니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희경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었나 봐. 한편 장선빈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이 인물이 누굴까? 이영의 근유로 가글을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지금 가거 보고 그 글 두 개가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이 장선빈이 누구겠어? 우리가 대강 짐작까지 장수정이겠지, 그지? 뒤에 보면 장수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내가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대요. 4년이나.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멀리 먼 곳에 온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으나 아버지는 돌아가셨네요. 그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흥급제하면 자,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 뭐야? 내가 남장을 해서 이제 남장을 해야지만 우리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가문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니 그러면 개인의 성취겠지. 내 개인적으로
여자로서는 못하는 일인데 남자가 되면 할 수 있는 거, 장원급제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보리라.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과 자기 이름하고 아까 제 누구야? 장수정 그랬잖아, 그지? 장수정과 김희경이지, 그지? 그럼 장수정이 김희경이랑, 장수정이 장선빙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김희경이었다.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놀라 생각하였다.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상세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얘네들 둘이 옛날에 만난 적 있다. 그지? 장상세 아들이란 말 믿지 않았대요. 왜?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들이 있었나 봐. 내가 그전에 아들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있었나 봐. 왜 장소저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장소저, 장씨 아가씨 누구 얘기하는 거니? 지금 장선빙 얘기하지. 선빙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고 나는 나 혼자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장선빙이 장소저가 장상수의 딸인데 그 장소저가 자기한테 남자 형제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동명이인인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장소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럼 장소주한테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었나? 내가 잘못 알았나? 의심하며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 한 소년 누구였어? 장선빙이겠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 없는 법.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경들은 생각은 어떠한가? 그냥 둘 다 신하로 쓰겠다는 거지.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저희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략 줄거리 갈게. 임금이 위양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와 장선빈 대단하다. 위양의 반란을 진압했네. 그지? 그 장선빙을 사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여잔데 큰일 났네, 그지? 그래서 장선빙이 어쩔 수 없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 여자예요. 이렇게 밝히는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깜놀하겠지. 좌우에 명하여 지필목, 종이하고 붓을 갖고 오게 한 거야. 답을 내렸대요. 천만뜻하게 경의 표를 받아보니 어떤 표야? 정체를 밝히는 거지. 나 여자예요. 정체를 밝히는 것. 이제 밝히는 내용의 표를 받아보니 한편으로 놀랍고 의아한 마음을 어찌 다 적을 수 있겠는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청하느냐. 너 죄 잘못했습니다. 제가 큽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글을 적었겠지. 그래서 무슨 죄를 청하느냐.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여기서 봐. 이제 이 장선빈은요. 신하 역할 할 수 있다? 없다. 신하 역할 못한다. 여자면 아무리 뛰어나도 신하 역할을 못하네. 그지? 이게 여성의 한계지. 그지?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써주지. 근데 그 당시는 안 되는 거야.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내가 경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 너를 갖다
나는 아들처럼 여겼어. 이 말이지. 그래서 태자나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봐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한가 하며 그리워하였다. 하루라도 못 보면 그리웠대요. 이제 표를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요거 똑같지 그지? 군신의 정은 없어. 신하로서는 이제 아니 쓰임이 없는 거야.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득이 없는 일이라. 병부상서 자리는 이런 자리는 관직은 못하는 거야. 여자에게 맞지 않아 거두지만 그 대신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 경의 공에 감사를 표한다. 완전 내치진 않는 거지. 비록 벼슬에 나오지 않더라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조회하도록 하라.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마라. 장순빙이 답을 받아보고 항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다며 뭐는 태학사 자리인 그대로 두는 거 사양했어요. 사양하니까 임금이 듣지 않고요. 내시에게 명하여 장순빙에게 장순빙에게 태학사의 관을 주라고 하였다. 장순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그러니까 태학사 관은 준 거야. 그거 받아갖고 와가지고 걸문을 나와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사당 가서 통곡하는 거야. 남자에서 여자로 돌아가리라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늠름했던 남자가 요조 숙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각하기도 한 거야. 장순빙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크게 울었는데 잠깐 나오는데 설랑하고 영춘이 일을 했대요. 설랑하고 영춘은 어떤 인물인지 여기밖에 안 나와. 하여튼 위로해주는 인물이네. 이날 임금이 장순빙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에게 표를 보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얘들아, 세상에 장순빙이 여자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요. 김희경 아가제 같이 장원급제였는 거지. 이 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었다. 너무 놀란 거야. 자,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에 돌아온 거야. 여기는 봐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여기 요 부분은요. 지금 김희경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놀라는 부분이지. 앞에 우리 A 부분은 여기 A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에 그게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이 장순빙이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정과 최씨. 김정 누구였니? 아버지였지 그지? 앞에 있었지? 김정의 아들 김희경 장원이요. 이렇게 됐잖아 그지? 김정과 최씨는 중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 소매 속에서 표를 꺼내 펼치며 장선빙의 일을 자세하게 고하자 김정도 표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약간 어떻게요? 칭찬하는 거지만 당시 여자들과는 기대하는 당시 여자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지, 그지? 당시 여자들에 대한 가히 아니고 여자들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는 거지. 당신, 여자들은 그런 일을, 이런 일을 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서 장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에 대한 제약이지. 여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일을 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붓을 들어 문장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 전장에서 싸우는 여자는 없었던 거야. 망고에 없었다. 칭찬 같은데 약간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긴 하지. 그래서 기특하지 않겠는가. 경탄하에 맞지 않으니 좌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같이 탄복하였다. 제시는 더욱 칭찬하며 말하였다. 장소저의 행동이요 규중의 여자로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훌륭하다면 하다며 거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이 김희경에게 말하였다. 장소저는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길을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아, 이 사람들이 옛날에 혼약을 한 적이 있나 봐. 근데 이제 자기 정체 밝혀졌지. 그러면서 수절하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너 나중에 이게 너한테 앞날에 조금 안 좋겠는데 하면서 김정희요. 김희경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분이지. 김희경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마세요. 그래. 김희경이. 왜냐면 왜 이렇게 걱정하냐면 내가 벌써 옥란을 취하고 벌써 그리고 명을공주와도 연을 맺었으니 벌써 부인을 2명이나 맞아 했나 봐. 연을 맺었으니 장소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내 생각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빈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명을공주 때문에 선빙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임금님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셔가지고 우리 관계를 알았다면 장선빈하고 나하고 다시 혼인하러 갈 거예요. 공주 때문에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임금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럴 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일도 만무합니다. 벌써 이렇게 혼약이 있었으니까. 임금님은 어질고 밝으신 분이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